평생 약속. 작은 친절로 내 마음을 구하는 치유의 시간. 사마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10분 동안만 모든 걱정은 잠시 내려두세요. 당신을 위한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좌절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약해서 이 모든 일을 겪는다고 비난하죠. 하지만 잠시 멈추세요. 오은영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좌절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막을 수도 선택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상황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좌절 속에서도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입니다. 가장 힘들 때 나 자신에게 속삭여 주세요. 괜찮아. 넌 충분히 노력했어. 너는 그 자체로 귀한 사람이야. 이 작은 목소리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평생 약속이 될 것입니다. 지친 하루를 끝내고 이 영상을 켜신 당신에게 먼저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와 심리학 서적을 보지만 답은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은 가장 단순하고 강력하며 즉각적인 치유의 비밀을 함께 발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결론은 놀랍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작은 행위가 어떻게 나를 치유할까요? 우리는 사랑을 주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가치 확신이야말로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미국 감성지능의 대가 데니얼 골먼은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 즉 높은 감성 지능이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먼이 말한 감성 지능의 핵심은 결국 관계 다루기, 즉 타인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만족감이 최고치로 올라갑니다. 결국 작은 친절은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자기 치유법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힘을 가진 당신이 현대 사회의 압박 속에서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야기 나눌 차례입니다. 비탈의 선 나무는 처음부터 다른 나무들과 달랐다. 평지에서 곱게 자라난 나무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땅은 평평했고 바람은 균형 있게 불었으며 햇볕은 골고루 쏟아졌다.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곱게 뻗어올라 하늘을 찌를 듯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탈에 뿌리 내린 나무는 달랐다. 그가 딛고 선 자리는 경사가 심한 산비탈이었고 그 아래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를 가파른 계곡이 있었다. 그 나무는 처음에는 자신이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냥 땅에 뿌리 내렸고 땅 위로 줄기를 올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옆에 자라는 나무들과 비교가 되었다. 옆의 나무들은 모두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는데 자신은 왠지 모르게 기울어 있었다. 햇볕을 받기 위해 몸을 틀고 다른 나무들과 어울리기 위해 몸을 비틀어야 했다. 스스로는 곱게 자란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옆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깨달음은 사람으로 치면 부모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과 같았다. 어린 시절에는 몰랐다. 누구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다른 가정과 비교가 되면서 알게 되었다. 아, 내 뿌리는 평지가 아니었구나.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남들과 다르구나. 이 사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방향을 바꾸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나무는 그제야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록 내가 비탈에 서 있지만 나도 하늘을 향해 자라리라. 하지만 이미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평지에서 자란 나무처럼 곱게 뻗을 수는 없었다. 줄기는 어느 정도 휘어 있었고 그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나무는 굽은 몸 그대로 하늘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고다지려 애썼다. 사람들도 그렇다. 처음의 조건은 다르다. 어떤 이는 평지에서 태어나 아무런 저항 없이 곱게 자라난다. 하지만 어떤 이는 경사진 비탈에서 출발한다.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다. 그렇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굽어져도 방향만 바로 잡으면 언젠가는 빛을 향해 자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굽은 나무를 눈여겨보는 이가 나타났다. 나무를 사랑하는 한 수집가였다. 그는 고든 나무만 찾는 이들과 달리 굽은 나무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 저 나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굽었지만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 나무는 살아온 흔적이 아름답다. 그렇게 나무는 옮겨져 새로운 곳에 심어졌다. 새로운 땅은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다. 바람도 한결 부드러웠고 땅은 비옥했다. 그곳에서 나무는 마음껏 빛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마치 인생에서 좋은 스승이나 좋은 친구, 좋은 기회를 만난 것과 같았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애써 기울지 않아도 하늘을 향해 자라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은 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수집가는 때로 가차없이 가지를 잘라냈다. 이 부분은 너무 삐뚤었어. 이 가지는 필요 없어. 나무 입장에서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잘려나갈 때마다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았다. 때로는 왜 나를 있는 그대로 두지 않는 거지? 나는 이렇게 살아온 건데 하는 서운함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있었다. 잘라낸 자리에서 새순이 돋아났고 그 새순은 더 튼튼하게 자라났다. 때로는 아픔이 새로운 성장을 낳는다는 사실을 나무는 몸으로 배워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있었다. 어떤 때는 수집가가 나무를 지나치게 자기 뜻대로 가꾸려 했다. 더 작게, 더 예쁘게, 더 가지런하게. 마치 사람도 누군가의 기대와 요구 속에서 자신을 잃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나무도 자기 본래의 모습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때 나무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나인가? 아니면 주인의 손길이 만든 또 다른 모습인가? 그 질문 속에서 나무는 점점 받아들임을 배워갔다. 완벽하게 곧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잘려나간 상처에도 새 생명이 움트고 휘어진 몸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며 감탄했다. 이 나무는 곧지는 않지만 참 곱다. 살아온 흔적이 이야기가 되는구나. 삶도 그렇다. 누구나 평지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경사진 비탈에서 출발한다. 누군가는 부모가 다르고 조건이 다르고 땅이 다르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방향을 바꾸고 하늘을 바라보고 굽은 몸을 받아들이면 된다. 때로는 아픔이 새로운 성장을 낳고 상처가 흔적이 되어 아름다움을 만든다. 비탈에 선 나무는 결국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모습으로 자라났다. 고든 나무는 많지만 굽은 나무는 드물었다. 사람들은 그 곡선에서 이야기를 보았다. 이 나무는 삶을 닮았다. 고들 수만은 없지만 굽음 속에서도 하늘을 향하려는 힘이 있다.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비탈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만의 자취이자 아름다움임을 알았다. 비탈은 나무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평지가 아닌 곳에서 출발했기에 더 단단해지고 굽었기에 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린다. 나무는 긴 세월 동안 살아남으며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비탈에 선 나무였다. 곱게만 자라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늘을 향한 내 마음은 누구보다 진실했다. 굽은 내 몸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었고 나를 특별하게 만든 길이었다. 그러니
너도 너의 비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끝내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니. 우리는 가끔 나는 왜 저 평지에서 자라는 나무들처럼 쉽게 살 수 없을까? 하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비탈지고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만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독특하며 가장 아름다운 결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차별과 역경 속에서 피어난 당신만의 특별한 성장 이야기를 솔솔 이야기 교실에서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남다른 단단함을 잃지 마세요.